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이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MBC 뉴스데스크가 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겁을 좀 많이 줬어, 솔직히 말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 여기 계장이 있었을 거야, 아마. 형사 계장이. 형사 대장. 응. 형사 계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걔도 아마 협박을 많이 한 것 같아. 당시 수사 경찰이 겁을 좀 많이 줬다. 이게 80년대잖아요. 네. 이 형사 계장의 이름 모르겠지만 협박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모 씨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은 88년도에 일어났고 네. 89년도에 이제 체포가 되는 과정. 네. 89년 그 여름쯤이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7년도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었고 네. 그 뒤로 90년대에도 많은 고문 경찰에는 고문 뭐 강압수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정황상 이분이 말한 것은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압박이라든가 뭐 강압 뭐 이런 정도.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고문 수준의 것은 네. 본인들이 이제 부정하고 그렇지만은 이 정도 이분이 말한 정도는 사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예. 있다. 네. 이 당시 경찰은 윤모 씨를 체포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최신 수사 기법이라고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저번에 프로파일러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그리고 윤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의 것에서 윤 씨의 것이 나와서 특정이 돼야지 이게 그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특정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검사해서 방사능 어떤 티타늄이 나왔으니까 네가 범인이다. 네. 이건 어느 판사가 영장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시에 그 최신 수사 기법이라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지금도 뭐 많이 있지만 임의 동행 형태로 데려가서 네. 가서 일단 데려간데도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았고 이분 말대로 네네. 야산으로 데려가서 네, 네. 겁을 준 다음에 똑바로 해라. 똑바로 자백을 해라라고 해서 자백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된. 네. 그러니까 뭐 그 과정들을 대충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이게 경찰 출신으로서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자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당시 수사관이 했던 얘기와 이 윤모 씨의 진술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서 윤모 씨가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윤모 씨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엔 담을 넘은 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수사 기간 담을 넘었다고 해. 3번을 넘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담을 넘는 신용까지는 제가 했어요. 그게 사람이 비가 오면 이게 콘크리트 안 하면 이게 흔들려요. 그리고 이 봉으로 담을 넘으면 그 담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냥 넘어가지 그냥. 네, 훌쩍 넘었다는 이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윤모 씨는 담을 넘어가지 않았다, 신용만 했다 이런 얘기. 양측 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좀 몸이 약간 좀 불편하신 네, 상당히 분이었죠. 안 좋은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가능성 부분이죠. 만약에 이분이 직접 넘어갈 수 있었다면 이분이 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실제로는 이분이 그걸 못 넘거든요. 그 몸의 상태로는. 몸 상태로는 못 넘고 그것만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손을 짚고 그 체중이 올라가면 담이 넘어가요. 네, 굉장히 빈약한. 네,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군요. 옛날에 89년도 담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 콘크리트가 지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요즘도 사진 나와 있지만 네, 사진 예, 봤습니다만, 네네.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하면 엎어졌겠죠. 그 담이.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죠. 현장 검증 때 이게 진짜 넘어갔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는 거지만 네. 넘어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신용만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가 이분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게 굉장히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군요. 신용까지는 했어요.
이 몸으로 내가 담을 넘었으면 담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음. 그걸 잡아줬다 담을 아. 이 사람이 그걸 저기 넘어갈 수 있게끔 뒤에서 받쳤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예,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히 넘어간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춘재 자백도 다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담을 넘어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게 아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나 방 구조 이런 것까지 그림을 그려서 자백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춘재 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스러우십니까? 근데 이제 그 이춘재가 그 지역 사람이고 그 네. 동네 사람이고 뭐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네. 대문의 위치라든가 피해자 방해 구조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간 것은 뭐냐면 네네.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정하게 어떤 피해자가 접힌 부분 뭐 이런 얘기까지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경찰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윤모 씨는 거길 가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 거기에 나오는 뭐 저기 채모라든가 지문은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경찰이 어디까지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근데 물론 이춘재의 지금에 나온 진술만으로는 네. 충분히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왜냐하면 있죠. 이 일단은. 충분히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네.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여전히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범인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춘재의 워딩을 보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렇죠. 이춘재도 아니고 윤모 씨도 아니고 제3자의 가능성. 9월 7일 날 7차 번명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9월 16일입니다. 음. 8일 지나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행의 MO, 그러니까 범행 수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의 상황 자체가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쭉 범행을 이뤄온 연쇄살인범이 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가능한 것이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물론 강호순 사건에서 7차 같은 경우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MO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요. 전략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사적으로. 그리고 이 8차 사건 관련해서 이춘재를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입건했다고 소식이 들렸는데 일반인들은 공소시효 지났는데 입건 왜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은 이춘재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 피면담자 형태죠. 네. 그렇죠. 그럼 피의자로 입건을 하게 되면 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정 강력범죄는 신상 공개에 대해서 피의자 대상이 되니까 네. 신상 공개도 할 수 있고 뭐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대상이 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해는 거죠. 물론 검찰에 가서 공소권 없음이 된다 하더라도 네. 경찰이 그 정도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입건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민님, 진범이 이춘재라면 무고한 시민이 20년간 옥살이를 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